FOMC 회의 결과는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새로 나온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말 시각들이 분분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길을 갈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박재영 스페셜 통해서 그 명확한 시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의 회의 결과를 보시고 일단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이구나.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 네.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죠. 어떻게요? 약간 그 블랙아웃 기간 전에 몇몇 그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버리면 오랜 기간 유지해버리면 네. 경기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고 네. 파월 의장도 속도 조절 이야기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연준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네.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뭐 카시칼이나 뭐 몇몇 위원들은 뭐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서 조금 속도 줄여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네. 파악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점도표를 까보니까 좀 비둘기는 조금 덜 비둘기였고 매는 굉장히 강한 매였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FOMC에서 별게 없을 것 같아. 시장 분위기도 그랬었고요. 50bp는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점도표상으로는 이제 최종 터미널 레이시 5%였어요. 전날. FOMC 전날. 예상이. 네. 페드와치에서 5%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5.25였죠. 더 높은 숫자도 나오긴 했잖아요. 안 나왔나요? 페드와치에서는 5.25를 가장 높은? 보고 있었고 네. 근데 CPI가 발표되면서 그게 조금 내려왔었던 거죠. 네. 급격하게 이번 주에.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기대했었던 것은 안 나왔고 기존에 연준은 CPI를 보긴 봤겠지만 전혀 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50bp는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도표는 약간 긴가민가 했었죠. 5.25냐 5냐 그랬었는데 결국은 5.25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도표에 갭이 좀 벌어졌어요. 이제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9월달 FOMC에서 이제 최종금리 내년도의 네. 최종금리 이제 4.6% 중간값이니까 4.6%면 4.75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편하게. 그러면 이제 9월달에는 4.75가 내년도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금리 수준이 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게 12월에 가면서 한 단계, 그러니까 5.1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중간값이니까 중간값이죠. 5.25라고 보면 됩니다. 4.75에서 5.25까지 두 단계 올라갔는데 저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표의 진한 선 밑에 네. 그러니까 점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거 밑에가 이제 5%거든요. 5%로 밑에, 5% 아래로 점도표를 찍은 위원은 19명 중에 2명이었고요.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 5.75까지 올라가는데 점을 찍은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네. 한 명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제임스. 블러드. 그래도 6%대 안 찍은 게 어딥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7 안 찍은 게 어디예요? 네. 네. 7 얘기했었잖아요. 충격과 공포. 정확히 이야기하면 5에서 7이라고 이야기했지. 네, 그 사람들은 7에만 네. 방점을 찍었죠. 어찌됐든 간에 저 연준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고 있다라는 그쵸. 것이 좀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점도표의 분포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네. 찝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명확한 뷰가 나오지가 않죠. 네. 이게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위로 좀 더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내년 3월 점도표 나오는 시점 동안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블랙아웃 이전에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 나온 이야기에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그래도
속도 조절하니까 네. 내년에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겠지라는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CPI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 금리를 여기서 더 높이면 안 돼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사라지게 된 거죠. 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계속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약간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었죠.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왜 시장과 연준의 이 시간차가 벌어지는지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준은 데이터를 보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미래를 보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좀 청사진을 밝게 그리려고 노력하죠. 밝게 그린다라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힌트를 가지고 선반영. 예측을 하죠. 그렇죠. 선반영. 예측을 하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못하죠. 작년에 예측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큰일 굉장히 났죠. 큰 고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를 낳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내용이 보입니다. 지금 사실 네. 파월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다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오명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여전히 연준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좀 수치가 그래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목표하는 그 전망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전에 2.8이라는 숫자였는데 PCE 기준으로 한 3.1 정도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물가 전망은 더 높였지만 네. 다른 것도 다 높였습니다. 어. 성장률 빼놓고는 실업률도 높였고요. 그렇죠. 실업률도 놀라죠. 성장률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고요. 거의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0.5 정도면 뭐 사실 네. 굉장히 안 좋은 레인지는 수준,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경기가 안 좋은 걸 안단 말이야. 그런데 최종 금리를 더 높인단 말이야. 네.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목표치도 좀 높였어요. 근데 기자회견 하면서 계속 2%를 고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계속 2%갈 거다. 여기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 시기를 생각하고 2%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연준은 지금 고용이 워낙에 좋으니까 물가 잡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요, 네. 이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그 원인이 정부에서 돈 풀어서 플러스 집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자산 가격 올라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원발에 오줌 넣기 같아요. 네. 이제 급하게 오줌 넣어서 따뜻하게 했는데 그게 더 얼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혼란을 빚자 이제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 부어야죠. 뜨거운 뜨거운 물 물 뭘로 부으면 부어야죠? 어떻게 될까요? 화상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뿐이 없어요. 상처를 입더라도 어쨌든 뭔가 해결해야 된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내년엔 조금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 소비, 수요 이런 것들을 잡아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데 그렇죠. 수요 잡으면 경기 침체를 불가피하죠.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 물을 부을 때까지 버티느냐 그 문제인데 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비둘기적으로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하고 있다가 점도표 보는 순간 이게 수직 하락했거든요. 네. 수직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플러스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터미널 레이트 더 올린다네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일단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혼란을 가져왔다는 게 명확히 느껴지는 게 어제 금리가 하락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찍고 내려왔다. 뭐 이렇게 채권 시장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종금리가 내년에 5.2%면 미국채 2년물이 4%에 있는 거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저께 위쪽으로라도 조금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2년물은 움직이지 않았고 장기물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11월 돼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장기물 중심으로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네. 금리의 상승보다는 이제 채권 시장은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12월 FOMC를 보고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아, 이제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끝났구나. 네. 왜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끝났냐면 이제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75bp를 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2월 달에 50bp, 3월 달에 25bp 전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것보다는 올린 금리에서 경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버티느냐, 이게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번 FOMC를 보고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와 실적을 봐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선물,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5% 밑으로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면 산타랠리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산타랠리는 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꺾였나요? 네, 이제 통화 정책에 완화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실적이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제 시장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락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산타랠리보다는 실적 보고 대응하시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되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재영 스페셜 함께 FOMC 내용 확인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